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27페이지 72번부터입니다. 공소제기 후 수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공소제기 후 임의 수사는 가능한데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가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기소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소제기 후 검사의 피고인 신문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시이고요. 두 번째, 공소제기 후 임의 수사라도 증인의 공판정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인정된 수사는 공판중심주의, 공정한 재판, 직접주의, 반대신문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 수사로서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위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일단 공공직 반땅이라고 하는 것 근거도 외워두시고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번복시킨 수사 이후 법정에 다시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경우 이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나 진술 번복 조서는 증거 동의 없는 한 위수중이고, 이렇게 진술 번복 조서가 확고하게 위수중이라니까 진술서로 받아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위수중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판정 진술을 한 증인을 위중죄로 입건을 해가지고 피신조서를 받았다. 이것도 똑같이 진술번복조서로서 공공직 반땅을 침해한 위수중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소제기 후 검사의 강제수사는 안 된다. 그래서 검사가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 판사, 수임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로서는 216조 2항, 218조. 즉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수색 검증과 임의제출물 압수는 허용된다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공소시효 기간은 앞서 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 기준이 되는 형은 일단 법정형이고 병과형 선택형은 중한형. 형법에 의해서 가중감경하는 경우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 반면에 특별법에서 가중감경하면 특별법이 정한 형, 예를 들면 폭처법 위반죄면 폭처법 위반죄가 정한 형.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기준설과 경한형 기준설이 있는데, 사실 우리 판례는 경하게 변경되는 경우 경한형, 신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교사 종범은 정법, 양발 규정의 경우는 똑같이 종업원의 법정형을, 행위자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공소장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가분으로 취급하지만 공소시효만큼은 각 범죄 사실 단위로, 상상적 경합도 각 범죄 사실별로. 그 다음 공소장 변경의 경우는 완제 변기 외워둬야 된다.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바로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벌들을 봤고요. 그 다음 이제 75번 공소장 특정은 이미 정리했고, 76번 공소장 변경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나 두 문제. 일단 절차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절차 쪽을 좀 정리를 하는데, 먼저 검사만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추가철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당사자주의 요소다. 공소장 변경은 서면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동의가 있으면 구술로 가능하다. 금방 정리했고요. 다음 공소장 변경 신청 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가해야 된다. 허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 변론 종결 이후에 공소장 변경 신청 시 변론 종결한 다음에 재개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변론 재개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재개하여 허가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 되겠고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다. 상고심에서는 안 되지만 항소심으로든 파기환송을 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경우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는데 바로 송달,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는 거고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경우 이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때는 정지할 수 있다.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정지고 유일한 임의적 정지여서 정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요. 만약에 동일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지만 허가해버렸다. 직권 취소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허가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어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막 심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허가 결정이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할 수 없고 나중에 판결 전체에 대해서 상소를 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하나로서 상소 이유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 요구로 가는데 형사소송법의 조문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라고 했기 때문에 공판 심리 중에만 가능하고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안 되고 또한 추가와 변경이 가능하고 빼라는 건 안 돼요. 그냥 막 빼라고 하는 거. 즉 철회 요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은 제도는 검사만 신청하니까 당사자주의지만 요구는 직권주의적인 제도고 또한 조문은 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소송지휘권으로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자유재량이라는 게 우리 판례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신청이 없는 한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창설적 효력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지는 형성적 효력은 없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와 추가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기재, 예비적 택일적의 기재에서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추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 추가는 공소장 변경의 일례여서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편 공소장 변경에서 예비적 택일적으로 빼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예비적 택일적 기재 추가 시 상호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 일부만 상소해도 전부가 이심하고 그래서 인정된 부분을 파기하고 심판하지 않았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 또한 예비적 택일적 기재된 일부에 대해서 자백해도 일부만 간이 공판 절차는 안 되고 그러나 공소시효만큼은 양자로 따로따로 본다. 그리고 예비적 택일적 기재와 관련해서 추가와 관련해서 예비적 기재나 추가는 심판 순서가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본의적 공소사실 유죄 시 유죄면은 예비적 공소사실 예비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본의적 공소사실이 무죄이면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전부 무죄면은 전부 이유를 밝혀야 된다. 전부 이유 밝혀야 된다. 이건 차근차근 하나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A 아니면 B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본이고 이게 예비니까 이거 인정하면 아니면 됐으니까 나머지는 이유에 밝혀지지 않아도 좋고요. 그러나 이게 무죄고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면 A는 밝혀야 돼요. 전부 무죄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밝혀야 되고 반면에 이제 택일적 기재와 관련해서는 추가는 심판 순서가 없고 둘 중 하나 인정 시 나머지는 판단 안 해요. A 또는 B니까 인정 시 나머지 판단하지 않고 반면에 모두 무죄이면 전부 판단해야 돼요. 전부 무죄인 이유를 밝혀야 된다. 무죄 이유 밝혀야.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에는 이제 축소사실 인정 의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었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다. 형평에 반한다고 하면은 이제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방정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축소사실 인정은 원칙 재량이에요. 축소사실을 인정할 의무는 없고 원칙은 재량인데 여기 10가지 사안들이 예외적 의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소사실 인정 의무 넘어가시고요.